코나 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차고요. 시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차였습니다. 네, 지금 이 모델은 전류구동 모델이에요. 4륜구동 옵션이 빠져있고 가장 상위 트림에 265만원 정도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일단 와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전륜구동의 SUV 치고는 이거 상당한데요? 엄청난데? 와. 너무 재밌네. 오, 언더가 좀 있긴 있네요. 조금 조금 있는데 거동에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불안을 줄 정도 아니에요. 너무 이거 약한 언더고 코너링 속도도 상당한데요. 그 다음에 밸런스가 이 전륜구동의 SUV 치고는 대단한데요. 예, 밸런스 좋은데요. 밸런스 좋네. 상당한데요. 바운스 컨트롤이 되게 좋아요. 네, 지금 롤도 적당하게 잘 제어가 되고 있고. 이봐요. 예, 어우. 야, 이 동작은 전륜구동 SUV 동작이 아닌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살짝 밖으로 밀려니까 제가 악셀을 뗐거든요. 네. 떼니까 안으로 지금 싹 감아도네요. 기가 살 돌면서 네. 안으로 파고들잖아요. 네. 야, 이거는 아이스티보다 나아요, 이거. 아니, 그리고 재밌는 게 또 G70 얘기 나와서 그런데 G70보다 지니보다가 좀 덜해요. 덜하죠. 네. 확실히 현대가 이 소형차 베이스로 전륜구동 모델을 정말 잘 만드네요. 지금 속도가 엄청나요. 상당히 빨라요. 네, 엄청납니다. 지금 네, 거의 뭐 G70 와인딩 할 때 속도하고 거의 다르네. 비슷한데 이게 차체 사이즈라든지 출력이라든지 감안해 보면 뭐 이 정도 성능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재밌는 차네요. 그리고 지금 그 하중이 한계점에 거의 다다를 때에도 하중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언더도 상당히 다루기 쉽고요. 후진동도 SUV인데 잘 제어되어 있고, 이게 후륜이 토션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토션빔이 원래 뭐 와인딩에서 또 멍텅구리 성능이 나오는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모르지 못한 노면에서 이렇게 접지를 놓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이제 접지를 놓칠 때 순간적으로 획 놓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얘는 그 뒤에 타이어를 싹 끌고 나가는 게 꾸준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순정 타이어가 일부 사람들에게 아주 극악으로 불리는 S1 노블 2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어에서도 이게 원래 엄살이 심한 타이어인데 엄살이 그렇게 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체 밸런스가 좋으니까 타이어의 부담이 그만큼 덜한다는 얘기예요. 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타이어도 적정 어떤 마진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코너링을 지금 돌아나갈 수 있는 밸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코너링 포스도 운전자가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선에서 제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계 가까이 가면 어떤 차는 와, 이거 조금 더 가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이 있는 차가 있고, 여기 근처에서 재밌게 놀겠네 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얘는 그 후자예요. 그러니까 한계점에 다다르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약간 좀 갖고 놀만 하겠고 좀 더 몰아붙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차들이 있는데, 이제 코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서티 하면서 이게 아반떼보다 난데 좀 뭐 더 이렇게 얘기를 난데라고 했었는데 했었거든요. 얘는 SUV니까 뭐 아이스티보다 조금은 뭐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전혀 아니네요. 근데 안 떨어지니까 기대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게 차고가 또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중 컨트롤의 코너링 포스 쪽에서는 좀 손해를 보겠지 했는데 거의 대등한 성능이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체감되는 성능은 이거 아이서티보다 나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차체 길이가 4165mm라서 굉장히 좀 짧아요. 그러니까 미디 컨트리맨 정도에 되는 차체 길이고, 휠베이스가 짧으니까 아무래도 거동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기민하고 좀 이렇게 기동성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뭐 차고가 1550mm니까 SUV로서는 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단보다는 높고 해치백보다도 약간 높은 정도인데 SUV하고 중간 정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스포츠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사이즈에 비해서 좀 국산차로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승해 보기 전에 살짝 그런 생각 좀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토션빔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큰 기대는 안 해야 되겠구나. 솔직히 SM6에서 토션빔이 워낙 되어가지고 저희가 토션빔의 토자만 봐도 막 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아반떼 AD에서 이제
가솔린 모델이 토쇼빔이었지 않습니까? 타봤잖아요. 네, 그때 살짝 위로를 받긴 했어요. 그래서 네. 토쇼빔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그냥 저냥 탈방은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죠. 얘는 아반떼 AD에 비하면 그 약간 서스 강성이 좀 더 있어요. 단단해요. 네네. 아반떼는 약간 출렁이는 면이 네. 있었는데 얘는 평소에 길을 다니면 요체를 만날 때 조금 퉁퉁퉁 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코너링에서는 롤을 막아주는, 옆으로 쏠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코너에 들어가 있는 토션빔은 승차감이 좀 거친 부면이라든지 튀는 어떤 느낌, 좀 세련된 어떤 그 승차감 요 부분만 제외를 하면 이 스포츠 성능면이나 거동면에서는 별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전혀 나무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네. 토션빔을 넣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할 만한 서스펜션의 세팅이 지금 아닙니다. 네.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딱딱하다고 좀 딱딱하다 생각하시면서 또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종합적인 어떤 평점을 내려보면 이건 정말 토션빔인데 세팅이 잘 된 얘네요. 네. 자, 지금 네. 이게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살짝 출력이 뒤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연비 때문에 이랬겠죠? 네, SUV 특성상 이제 연비가 좀 잘 나와야 가솔린 모델에 대한 부담이 네, 없고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조정을 한 것 같은데 177마력으로 약간 출력을 낮췄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토크는 동일합니다. 27kgm로 이제 토크는 동일하게 얹어놨는데 이 차가 지금 4,600km 뛴 차인데 네, 그 차주분이 오일을 막 갈고 이제 오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너무 고RPM으로 쓰는 거는 노후될 수가 있으니까 새 네. 차니까 네네. 지금 딱 한 6,500 중에 제가 한 5,000 맥스 5,500까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네, 그 네. 5,500에서 최고 출력 177마력이 나옵니다. 네.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토크도 1,500에서 4,500 RPM으로 이제 플랫하게 나오고. 네. 분명히 그 코너링의 맛은 아반떼 스포츠도 잘 만들었는데 네. 그거보다 아이스티가 조금 더 맛있었고 네. 얘는 아이스티보다도 그 코너링의 맛은 정말 깔끔하고 맛나는 그 것 재밌는 같아요. 게 SUV인데, 차고가 높은 SUV인데, 네. 언더를 더 다루기가 쉽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이스티는 언더스티어가 명확했고 네. 예전처럼 그 강한 언더스티어는 아니지만 언더스티어 분명히 언더스티어구나라는 게 명확하고 네. 아이스티는 그거보다는 좀 덜하고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요. 처음 네, 말씀은 네. 아반떼 네. 스포츠입니다. 네. 아이스티는 악셀을 떼면 코너를 파고드는 게 거의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분명했고 얘는 정말 말 잘 들어요. 맛이 잘 들어요. 네. 그 다음에 한계점에서의 어떤 거동이 명확해서 운전자가 출력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도 결정을 명확하게 할 수 네, 있도록 네, 네. 지금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얘가 달리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SUV인데 재미있을까?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주행 성능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사실은 자동차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뭐 달리고 돌고 서고 이게 하는 게 본질이에요. 자동차의 가장 네. 기본이잖아요. 네. 그 기본을 좀 알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저 달리는 재미니 뭐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표현이 달라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기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운동으로 잘 단련된 사람이 가벼운 물건을 가지고 움직일 때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부상 염려도 없고 물건이 떨어뜨려가지고 손상될 염려도 적어요. 네. 근데 힘이 좀 적거나 좀 단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억지로 들다 보면 네, 그걸 뭐 힘에 붙여가지고 정말 몸도 상하고 물건도 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넉넉한 성능과 좋은 주행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더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고 네. 또 재미있는 운전서부터 이동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다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출력도 중요한 거고 자동차의 밸런스, 거동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잘 기본기를 갖춰져 있는 차들은 일상적으로 난 달릴 일 없는데 뭐 그런 주행 성능이 왜 필요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근본적인 성능이 되는 겁니다. 그 향후에 자동차 업계 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가 또 화두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동차가 전자제품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동차 회사가 차를 전기차화 시키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네. 차에 대한 그 기본에 대한 이해가 없는 회사들이 전기제품 만들던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면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겠다. 그렇죠.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고 밸런스는 이해를 네. 못하고 그냥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동차는
이게 그 물리 법칙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되고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벌어지는 그 하중 기동이라든지 관련된 변화들에 신속하게 다양하게 또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좋은 차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가속이 빠른 차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동이 좋은 차를 만들려면 그 노하우나 그런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지면에서 떠서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럼 비행기 만들어야죠. 이 정도의 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SUV고 출력이라든지 자동차의 움직임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전 세계에서 이 정도 품질을 이 정도 가격에 빼는 차는 2차밖에 없어요. 한 2차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 사느니 이거 사세요. 미니 컨트리맨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동도 낮고 체감 출력도 절대 못하지 않아요. 컨트리맨하고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아마 비교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컨트리맨 사실 돈으로 코나 사신 다음에 기름값으로 편안하게 남는 돈 쓰세요. 아마 100%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옵션에다가 옵션 다 때려 넣으면 한 2,840 몇만 원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차는 2,690만 원 정도 드셨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륜구동이 빠져 있고, 선루프는 이제 투톤 그 루프를 하게 되면 선택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루프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빼고는 이제 풀옵션인데 2,600만 원대라고 감안을 해도 이 차는 제 가격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경험해본 전륜구동의 SUV 가운데서 물론 사이즈가 작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출력대에서 이 정도 거동 보여주는 밸런스 보여주는 전륜구동 기반의 SUV는 얘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현대기아의 SUV들을 몇 개 타봤잖아요. 근데 소렌토랑 비교를 하면 거동의 그 느낌, 진입하는 느낌은 비슷해요. 근데 다루는 느낌이 훨씬 편합니다. 얘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더 깔끔하고 하중 컨트롤도 더 명확해요. 근데 이게 멀티링크가 이제 사륜구동을 해야지만 집어넣어 준다는데 전륜구동 모델에서 이 정도 밸런스가 나오니까 이게 사륜이 얹어지고 멀티링크가 추가되면 더 동작이 깔끔하고 더 다이나믹해질 수도 있죠. 안정감이 있을까 싶은 기대감이 드니까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G70이나 스팅어를 시승을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부족해. 아직까지 현대가 중형차 이상 준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준형까지, 소형에서 준준형까지는 현대만의 컬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장점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이거 대안이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차도 이 돈 주고 어디 가서 이런 차를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차에 빠지게 하는 매력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차의 상품 가치는 충분하고 가격 대비 지불 가치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 골프 같은 거가 이제 서민들의 포르쉐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 걔가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오면서 그 바탕이 우수하니까 거기서 힘을 더하고 성능을 계속 만들어내가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키워낼 만한 모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200마력 중반대나 뭐 후반대 정도에서 고성능 모델을 내도 상당히 재밌게 탈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서스를 조금 더 그렇죠. 이제 보강을 한다든지 멀티링크로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운동 성능이 좋은 고성능 SUV, 소형 SUV로 다시 다듬어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나 N이 나오지 않을까요? 코나 N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강추. 지금 이 차가 세계 시장에 나가게 되면 폭스바겐이든지 르노라든지 다 죽었어. 토요타라든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이런 토탈 밸런스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사실 위력적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가격대, 이런 품질의 차들을 쉽게 만들어낸 건 아니겠지만 그냥 펑펑 나와요 지금. 생각만 바꾸면 나올 수 있는 레벨이 된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차체 사이즈 넓고 그러니까. 이왕 지불하게 되면은 좀 더 크고 좀 있어 보이는 차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i30든 뭐 코나는 좀 판매량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 품질이면은 제가 볼 때는 월 10,000대 정도는 뽑아야 되는데 그 정도 판매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판매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가격을 주고 왜 이걸 사? 그 가격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우리 소비자는 이 가격이면 좀 더 큰 차 사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에 멋있는 차들이 잘 안 풀리는 아니 거예요. 투싼 사면 되잖아. 스포티지 사면 되잖아. 그 풀옵션이면 스포티지 사. 아니면 소나타도 살 수 있어. 조금 더 보태면은 네. 뭐 이런 계산들이 나오니까 이 차에 관심을 안 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이즈가 작고 좀 소형 SUV이지만 출력이라든지 밸런스면은 지금 이게 월등합니다. 거의 이 네. 사이즈에서 정상급이에요. 네, 네. 아마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도 이 정도 밸런스 나오는 차를 이 가격에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혓바란 소리 듣는데 짜증나네. 이거 뭐 깔 거 없나요? 왜 이렇게 작어 차가? 그리고 내장재가 너무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야 어떻게? 그런 거라도 까야지. 그게 잘 돌아가니까 이것도 이뻐 보이는데. 네. 푸작 플라스틱이면 어때? 잘 돌아가는데. 양 PD님이 나왔으면은 약간 내장이 모닝처럼 심심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가격에 비해서는 약간 소재는 좀 저급해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조금 약간 뭐 좀 메탈 트림도 좀 넣고 우레탄도 좀 많이 쓰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쁘게 돌아가는 거 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돌아가. 롤 컨트롤도 참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롤을 잘 제어하는 거에 비하면, 그리고 또 토션빔을 집어넣는 거에 비하면 네. 승차감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튀는 게 문제고 좀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좀. 네. 과속 방지 빨래판 같은 거를 지날 때 네. 후구구궁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이제 커피 놓고 있으면 쏟아지는 네네네. 뭐 이런 문제점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뒤가 단단하니까 아까 우리 어떤 경우를 했냐면 같이 차 네. 타고 오면서 그 커피컵을 홀더에 놔뒀는데 네. 뒤가 통통통통 튀면서 커피가 튀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뒤가 단단하고 앞이 상대적으로 무르면서 밸런스를 잡아놨다는 거예요. 자, 달리는 거 좋아하시고요. 밸런스 좋은 차. 그러니까 자동차 본질에 충실한 작은 사이즈의 뭐 군살 덜어낸 소형 네. SUV 좋아하시는 20대 네. 활동량 많으신 남성분들은 코나 사세요. 네. 코나 사세요. 다른 거 사지 마시고 코나 사세요. 근데 코나가 원래는 그 하와이에 있는 커피 이름이거든요. 예. 코나 커피. 맛있어요. 네. 근데 사람이 이제 얼굴을 옆에서 보면 네. 코가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모델은 이제 입이나 예. 그 다음 눈이나 귀나 그러지 않을까. 차주분 들어보시니까 충격과 공포죠? 이거 상으로 보는 이겁니다. 충격과 공포예요. 감동적인데요. 네. 직접 들으니까.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건?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네. 느낌이 와요? 네. 네. 자, 후속 모델, 현대그라브 후속 모델은 입이나, 눈나, 뭐, 귀나, 뭐, 이렇게 바꿔주실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